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저희 방송 직전에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자, 검찰은 원래 이제 9월 4일 날 조사를 받으시지요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고, 그래서 9월 7일이면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는 모레 또는 이제 사흘 후 7, 8, 9 중에 하루 조사를 받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요. 이번 주에는 힘들고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9월 12일 날 검찰에 나가서 수원지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검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9월 12일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13일 차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9월 12일 날 조사는 아마도 힘들 텐데, 병원에 있거나 뭐 그렇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9월 12일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검찰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조상규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매우 기획적이다. 왜 지금까지 반반 단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 것 같다. 제가요, 그래서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일정을 어떻게 기획하려나 제가 생각을 좀 하고 봤거든요. 예? 의학적으로 사람이 단식을 하면 며칠이나 버티는지 제가 그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2016년에 이정현 대표가요, 7일 단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김성태 대표가 9일 단식을 했습니다. 허허. 곡기 끊으면 기본적으로 7일, 10일 못 버팁니다. 자, 2014년에 문재인 대표가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10일 단식하셨습니다. 이게 반반 단식이 아니라 완전 온전한 단식을 하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반 단식을 합니다. 그러면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예, 단식을 한 지 7일, 9일부터는 매우 탈진해 있는 상태인데 쓰러지는 날이 언제이냐를 매우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기를 끄는 사람은요, 본인이 병원 실려가는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체력이 버티는 한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확인했는데, 뭐요? 같은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 같이 단식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10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요, 24일을 하셨어요. 24일? 예.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단식을 했는데 누구는 10일, 누구는 24일. 아니 체력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 단식을 할 수 있는 뭔가 노하우가 있으신 분 아닌가, 정청래 의원께서. 예? 그럼 옆에서 많이 어드바이스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13일째라는 날짜가 어떤 날짜면요, 완전히 적정한 날짜입니다. 쓰러져도 되는 날짜고 좀 더 유지해도 되는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가 예상키로는 분명히 쓰러지는 퍼포먼스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을 좀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조사 관련해서요. 어떻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고소해야 되나요? 반반 단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어디 가서 식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의 눈빛으로 보는 게, 야당 대표의 단식이 뭐 다수당의 대표가 왜 단식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부분은 네. 저는 수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야당 대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 물론 아까 조 의원께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 그렇죠. 저도 제가 봐도 이거 뭐 윤 대통령이 뭐 수용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다고 저는 보여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디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야당 대표가 하고 있으면 여당이 이제 정부에서 그래도 손을 내밀지 않겠느냐, 어떤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라고 저는 의도를 말씀하시길래, 그렇다고 한다면 단식이 의미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단식의 목적에 좀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단식하는데 왜 들어가서 이런 형식적인 거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매몰돼야 되는지 네. 좀 안타깝고 어찌됐든 그런 뭐 조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을 뭐 그렇게 예측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밝힌 바와 같이 예. 뭐 어떤 방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단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이제 7일 차인데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응원 방문에 나선 사람들 굉장히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촛불 문화제라는 것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앞으로 엄혹한 길을 더 가야 하니 강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 꼭 살아보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울지 마세요. 잘 지키시고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울지 마세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힘내세요. 내가 민주당은 이진우와 함께 열심히 싸워라. 활기차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 눈물을 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헤쳐나가야 될 이 엄혹한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촛불문화제에서 아직까지는 쌩쌩하다. 울지 마시라. 앞으로 헤쳐가야 할 길은 더 힘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단식이 일주일째인데 언제까지 단식이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의 뭐 신경전 줄다리기가 여전히 계속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교통 정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